구글에서 말 그대로 동화책 만들기죠. 야, 표지도 이렇게 기깔나게 나옵니다. 그림체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심지어는 듣기도 있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숲속마을에 천천히 꾸준히 달리기 대회가 열렸어요. 제미나이에서 딥 리서치를 활용을 하시면 얘가 여러 웹사이트를 실제로 뒤져서 나온 정보들을 알려줘요. 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국사 시험 자료실에도 들어갔고 유튜브도 참고를 하고 있죠.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능검 단기 합격을 위한 핵심 개념체계.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부분이 한능검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딱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준 게 너무 저는 소름이 들었어요. 노트북 LM을 사용하면 슬라이드라든지 더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놀란 게 슬라이드 그냥 소스만 줬는데도 노트북 LM이 알아서 그림까지 그려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이렇게 되면 공부할 때 너무 편하죠. 오늘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AI들을 제가 영상 하나로 담아서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AI 초보에서 바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기초 사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잼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스토리북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이 세 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메뉴 펼치기를 누르고 잼스라고 들어가 주실게요. 잼스가 정확히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맞춤형 제미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구글에서 사전에 제작한 스토리북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동화책 만들기죠. 주제, 대상, 독자, 연령, 그림의 스타일을 기반으로 어린이 또는 성인을 위한 맞춤형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게 동화책을 만들어야 될지 감이 안 오시죠? 이럴 때 AI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다시 창을 하나 더 켜고 제미나이에 다시 갑니다. 크롬에선 이렇게 분할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오른쪽 채팅창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잼스를 활용해서 스토리북을 만들 예정이야. 근데 아직 주제랑 대상, 독자, 연령, 그림의 스타일은 고려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가 리드해서 정해주면 좋겠는데 주제는 이솝 우화에 관련된 내용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인을 위한 이솝 우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일단 대상 독자는 5에서 8세. 특징은 부모님이 읽어주고 나 스스로 짧은 문장을 읽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죠. 주제, 느려도 괜찮아. 스마트한 거북이 토토.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그림 스타일, 따뜻한 질감의 파스텔 3D 입체 스타일. 너무 좋죠. 그러면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러면 이제 스토리북 만들기의 70%는 끝난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여기 왼쪽에 있는 채팅창에 차근차근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됐네요. 야, 표지도 이렇게 기깔나게 나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느려도 괜찮아. 스마트한 거북이 토토. 그림체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어린이들이 읽기에 부담이 없는 문장 수준이죠.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글씨와 매칭되게 그림체까지 정말 예쁘게 줬잖아요. 이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북이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이 거의 15분 안에 동화를 한 편을 제작을 하신 겁니다. 진짜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자녀가 없긴 없지만 자녀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PDF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심지어는 듣기도 있습니다. 듣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햇살이 반짝이는 숲속마을에 천천히 꾸준히 달리기 대회가 열렸어요. 커다란 귀를 쫑긋 세운 토끼 레비와 단단하고 둥근 등껍질을 가진 거북이 토토가 출발선에 섰답니다. 이렇게 듣기까지 나오죠. 이 정도 퀄리티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솝우화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스토리를 창작해서 수익화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미나이 꿀팁, 딥 리서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I한테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미나이에서 딥 리서치를 활용을 하시면 얘가 여러 웹사이트를 실제로 뒤져서 나온 정보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상당히 양질의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도구를 클릭을 해주고 딥 리서치를 해줘요. 저는 일단 무엇을 조사를 하고 싶냐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 핵심 기출문제랑 개념 정리를 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단기로 합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개념과 핵심 기출 문제를 정리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웹사이트를 참고를 할지 아래에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최신 기출문제의 경향을 잘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이 높은 구간 위주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숙지해야 할 핵심 사건, 왕의 업적,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 등등 딱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커리큘럼을 조사를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제미나이가 계획했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획 수정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미나이가 짠 게 괜찮아서 바로 연구 시작으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웹사이트를 24개나 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국사 시험 자료실에도 들어가 봤고, 유튜브도 참고를 하고 있죠. 과연 어떻게 제미나이가 조사를 해줄지 너무 설레는데요. 저는 옛날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을 딴 적이 있는데, 제미나이가 만든 이 자료가 저품질인지 고품질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능검 단기 합격을 위한 핵심 개념체계 기출문학 분석 보고서입니다. 선사시대 및 초기 국가의 형성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정치체계, 제천행사 주요 풍속 및 특징이 이 부분이 한능검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딱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준 게 너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옛날에 한능검 공부했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와,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상단에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웹페이지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성이 되는데 기깔나게 만들어 버렸네요. 네, 빈출 주제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점 이상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단기 합격 3대 원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과 집중, 키워드 암기, 이미지 학습, 그리고 목표 점수 배분은 6대4로 가져가라. 네, 보겠습니다. 시대별 핵심 개념 학습 시작하기, 선사시대랑 고조선 나눠줬고, 빈출 키워드,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강가나 바닷가 거주 등등 이렇게 나왔고, 진짜 쪽집게처럼 헷갈릴만한 거를 정리를 해줬네요. 이렇게 문제까지 풀 수 있게 해주네요. 저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왕, 백제를 공격한 한강 이북 차지, 신라 내무랑 요청으로 왜굴 격퇴, 영락이잖아요. 2번이죠, 2번. 그렇죠. 왕개토대왕. 오른쪽에 공유를 누르시면 링크를 생성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링크를 복사하면 좀 더 예쁘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딥 리서치 기능 너무 좋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노트북 LM을 사용하면 지금 이 딥 리서치 기능뿐만 아니라 슬라이드라든지 인포그래픽 제작이라든지 퀴즈라든지 더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창에 노트북 LM을 칩니다. 상단에 들어가 주시고요.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새 노트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워크스페이스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싶은 소스 등을 여기에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상단에 소스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웹에서 새 소스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드라이브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는 패스트랑 딥 리서치. 여러분, 노트북 LM에서도 아까 제미나이에서 보여드린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제가 만든 PDF를 넣어서 노트북 LM에 소스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관련된 단기 합격 전략 가이드에 대해서 문서를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앞전에 만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단기 전략에 대한 워드 파일이죠. 이 자료를 노트북 LM에 소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제 드라이브에 있으니까 드라이브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삽입을 눌러줍니다. 지금 워드 파일이 가벼워서 금방 정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노트북 LM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 소스에서 궁금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시 질문이 이미 나와 있죠. 그러면 시대별 핵심 국왕들의 주요 업적과 국가 통치 전략을 알려달라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노트북 LM이 PDF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정보를 알려주게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 진흥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능이 얼마나 좋냐면, 한국사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거에 있을 때 바로 여기다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득점법과 과점법의 차이가 뭐니?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LM이 소스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핵심 차이점 요약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지급 대상이랑 시행 배경, 상세 설명까지.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노트북 LM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LM의 문제가 뭔가요? 환각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있지도 않은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린 소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찾기 때문에 환각의 요소가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런 기능 하나 때문에 노트북 LM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더 대박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깔끔하게 정리된 요약노트 형식의 교환이 필요하잖아요. 노트북 LM에서 슬라이드 형식의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슬라이드 자료를 클릭을 해주고, 슬라이드 자료 항목에 연필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만들면 노트북 LM이 지 마음대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넣어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슬라이드를 최대 15페이지까지밖에 못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소스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누락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본 소스의 길이를 짧게 여러 개를 올립니다. 그래야지 슬라이드에서 누락되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만들려는 슬라이드 자료에 대한 설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줘볼게요. PDF의 각 페이지에 담긴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세부 설명, 예시,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하라고 했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 장당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만 담기도록 내용을 잘게 쪼개달라고 했습니다. 각 슬라이드의 형태도 구성해달라고 했고, 1부터 15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트북 LM이 소스에 있는 정보를 누락을 했을 때 확인을 하기 위해서죠. 네, 그럼 한번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드디어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퀄리티가 좋을지 한번 볼게요. 일단 표지만 봤을 때 그럴싸하죠. 빈출 키워드, 기출 분석, 방대한 한국사. 진짜 제가 놀란 게, 슬라이드 그냥 소스만 줬는데도 노트북 LM이 알아서 그림까지 그려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이렇게 되면 공부할 때 너무 편하죠. 지도까지 그리고,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저 진짜 이거 소름 돋았습니다. 이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한강 유역 쟁탈전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지도와 같이 표기를 해서 설명 등을 많이 하고, 또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노트북 LM의 성능은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를 이 노트북 LM한테 주느냐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일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냥 제미나이한테 시켜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스를 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조사한 내용을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북 LM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딱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노트북 LM 챕터는 넘어갈게요. 뭐냐면 퀴즈. 오른쪽에 퀴즈가 있죠. 퀴즈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소스를 토대로 노트북 LM이 퀴즈를 내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준 소스를 바탕으로 초단기 한국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OX 퀴즈 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완성이 됐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OX 퀴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석 퀴즈대에 대해서 나왔죠. X죠? 그렇죠. 이거는 퀴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툴은 구글의 O8 자동화 관련 AI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글 채팅창에 O8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맨 앞에 나오는 사이트를 클릭을 해주고요. Create New를 눌러주십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구글의 O8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클릭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동화를 할 거냐면 이미지 생성 자동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미나이에 가서 이미지를 뽑을 수 있는데 제가 왜 구글 O8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미지 한 장 뽑는데도 들어가야 될 게 너무 많죠. 어떻게 프롬프트를 줘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당연한 거고, 이 이미지의 스타일이라든지 화풍 등등도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글의 O8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용자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저 인풋을 눌러줍니다. 유저 인풋이라고 해놓고 상단에 제목을 이렇게 바꿀게요. 질문창.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를 생성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질문창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까 제가 친 생성하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가 본문에 나오고, 저희가 여기서 이집트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히 질문창만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너레이트가 필요합니다. 제너레이트는 실제 작업을 하는 거죠. 실제 질문을 받았으면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제너레이트입니다. 여기에 제너레이트를 눌러주고, 오른쪽 보시면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가 정해져 있죠. 저는 당연히 제미나이 3를 쓸 겁니다. 그럼 제미나이 3가 질문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작을 해주는 건데,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질문창에서 제너레이트로
여기 이름 제미나이 확장이라고 바꿀게요. 근데 이렇게만 주면 안 되잖아요. 제미나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설명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하려는 게 나노바나나에서 이미지를 뽑고 싶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제가 복사해온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도 넣어주시면 돼요. 질문창을 나노바나나에서 이미지 생성에 적합하게 확장해 배경 한국의 서울로 해주고 캐릭터는 항상 한국인으로 해주고 이미지는 한 장만 생성하게 해줘 라고 하면 제미나이가 이제 알아들을 겁니다. 알아들어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그러면 나노바나나가 제미나이 어떤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만들고 싶은 이미지 스타일이나 정보에 관한 지식들을 제미나이한테 학습을 해서 참고를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참고할 만한 정보를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맨 위에 Add Assets라고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 업로드 파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 드라이브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스타일 관련한 문서가 있죠. 문서를 제가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 지식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생성 스타일 지식 문서가 업로드가 되었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미나이한테 이미지를 생성할 때 어떤 스타일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스타일 명칭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키워드를 알려줬고 캐릭터 디자인 규칙도 정해줬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제미나이에게 주어야지 훨씬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식 파일도 제미나이 확장 쪽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딜리트 셀렉션을 누르면 지울 수 있어요. 드래그하면 다시 붙일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제미나이 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식을 참고해 간단하게만 입력을 해줘도 제미나이가 알아듣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 제미나이 확장까지 왔으면 실제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툴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상단에 제너레이트를 다시 클릭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미지 생성이니까 이미지 생성이라고 눌러줄게요. 눌러주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확장에서 이미지 생성으로 연결을 하겠고, 그리고 메뉴바에서 제미나이 3 프로 이미지 나노바나나라고 되어 있죠. 나노바나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제미나이에서 상세하게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이 나노바나나가 받아서 생성을 하는 것이죠. 생성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출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결과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단에 아웃풋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아웃풋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아쉽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출력 결과물에 이미지 생성 결과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했는지 프롬프트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본문에 제너레이트를 다시 클릭을 해주고요. 위 제목에 프롬프트 상세 안내라고 하겠습니다. 메뉴는 제미나이 3 프로로 가주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확장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가 뭔지를 얘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럼 프롬프트 상세 안내에 가서 제미나이 확장해서 만든 프롬프트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알려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결과물에서 프롬프트를 알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프롬프트 상세 안내를 출력 결과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보기 좋게 프롬프트 상세 안내 한국어 영어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동화가 되는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고 퇴근길에 광화문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20대 후반 직장인이라고 할게요. 자, 제미나이 확장까지 가고 있고 실제로 이미지 생성을 뽑고 있죠. 그리고 프롬프트 상세 안내까지 같이 뽑고 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광화문역이 나왔고 캐릭터가 엄청 크게 나왔죠. 왜냐면 제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미지 생성 스타일 지식 문서에 해당 내용을 넣었어요. 캐릭터가 조금 크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어 프롬프트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줬고 밑에 영어 프롬프트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아래 보시면 출력물을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최대한 빠르게 합성하고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뽑을 수 있는 구글의 AI 툴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보드를 입력해 줍니다. 믹스보드는 간단하게 뭐냐면 디지털 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여러 개를 한번 초안으로 뽑고 싶으시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가오는 봄 코디를 여러 개 보여주는데 그럼 벌써 이렇게 여러 개의 코디를 만들어 줬죠.
근데 믹스보드의 진짜 큰 장점은 합성에 있습니다. 합성. 제가 지금 이 캐릭터가 너무 좋은데 입고 있는 옷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로 옷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두 개를 클릭을 하고 이미지의 캐릭터의 옷을 첫 번째 이미지의 옷으로 바꿔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캐릭터가 있는 배경을 두 번째 이미지의 배경으로 바꿔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상당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지 캐릭터를 만들고 합성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믹스보드를 사용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